많이 볼 거예요. 헌법 이야기 할 겁니다. 나라에 붙이는 연애 편지. 최근에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이렇게. 해제. 이 글은 독일의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헌법이 지니는 가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짱이야, 최고야. 걔가 왕이지. 논설문입니다. 독일 기본법의 힘으로 동독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기본법이 약해지고 있으니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헌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외가 많이 생기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핵심 정리, 논설문, 주장을 통해 설득하는 글이죠. 성격은 설명적이고 당연히 설득적입니다. 서독이 독일 기본법을 만들고 동독과 통일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기본법의 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가야 한다. 예외가 생기면 안 돼. 독일 기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독일 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헌법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계속 이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이 독일 기본법을 만들고 이후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한 후 헌법이 먼저 있어야 나라의 큰일을 진행할 수 있구나. 현재 약화되고 있는 기본법을 수호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법을 수호해야 한다. 특징 독일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한다. 통시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고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구성. 글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는 헌법이라는 건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 편지다라고 밝히고 그러면 헌법은 누가 썼어? 국민이 썼어. 국민이 만드는 거구나. 헌법은 by 국민. 본론에서는 독일 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헌법의 강렬한 힘을 통해 이루어낸 독일 통일을 설명하고 헌법이 있어서 통일을 할 수 있었구나. 결론에서 독일 헌법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읽어볼게요. 서론.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 편지로 시처럼 아름답고 함축적인 문장이다. 헌법이라는 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아. 본론. 독일 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특징은 일기에 가깝다라는 것. 독일 기본법의 과도기적 성격, 헌법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 독일 통일. 헌법이 있어서 독일 통일에 보탬이 되었다. 기본권이 제한되면서 점차 약해지는 독일 헌법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글. 됐을까? 딱 1분만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살펴볼게요. 독일 통일 전 서독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서독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과정. 다음, 헌법이 한 나라에 갖는 사회적인 의미, 헌법의 의미. 독일 통일 전 서독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밑에 독일 기본법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보충 자료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위로 이제 한번 올라와 봅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은 엄청 추상적이야. 나라에 붙이는 연애 편지, 이 연애 편지 누가 쓰는 거라고 그랬더라? 국민이 쓰는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제를 볼게요. 헌법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놓치기 쉽지만 이 지문 다 읽고 나서 헌법이 필요한 이유,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야 한다. 시작해보자. 헌법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조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 구성 방식, 내용 전개 방식, 예시 쓰여져 있죠.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규정을 담은 기본법 제1조,
국가체제의 기본 원칙을 구정한 기본법 20조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체크해 볼까? 바꿀 수 없는 조항. 바꿀 수 없는 조항에 뭐 들어갑니까?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규정. 국가체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부분. 이러한 것들. 제20조에는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20조 뭐더라? 국가체제의 기본 원칙. 이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다. 벌써 세 가지가 나와 있지.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국가다. 사회적인 사람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다. 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벌써 있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들은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결코 흔들리거나 수정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다시 위로 올라올까요? 헌법에는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어. 인간의 존엄에 관한 것, 국가체제에 관한 것. 특히 이러한 조항들은 흔들리거나 수정돼서는 안 되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바꿀 수가 없어. 이것은 연인들끼리 굳게 약속하는 사랑에 대한 맹세보다 훨씬 더 영원합니다. 어머, 사랑에 대한 맹세와 비교를 해서 헌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의 맹세란 길어야 몇 달 혹은 몇 년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의 사랑에 대한 맹세와 누구는 헌법은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헌법은 지속되어야 하고 불변성, 변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헌법은 지속되어야 하고 변하면 안 된다.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 편지다.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 편지다. 국민은 이 편지에서 내용이죠. 자신이 나라에 무엇을 바라고 자신과 정부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는다. 헌법의 내용이고 헌법의 사회적 의의, 헌법의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개 첫 문장에 나오듯 이 연애 편지의 첫 문장도 문자 메시지처럼 매우 짧게 압축되어 있다.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체크. 인간의 존엄은 침범할 수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죠. 독일 헌법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에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존엄은 침범할 수가 없다. 이거 뭐라고 부른대? 기본권. 가장 중요하다. 종종 헌법에 적힌 문장들은 시처럼 아름답고 함축적이며 문학적이다. 그래서 헌법에 적힌 문장은 시처럼 아름답고 함축적이고 문학적이다. 그래서 헌법을 가리켜 모든 국민을 위한 문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겠지. 그러나 독일 기본법은 그렇게 시적이지 않다. 중요 포인트죠. 빨간색 체크. 독일 기본법. 보통의 헌법은 시적인데 독일 기본법은 시적이지 않아. 그 이유가 있죠. 왜? 탄생할 당시의 시대 상황이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말로 꾸밀 만큼 여유가 없고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뜻한다. 바로 헌법이 탄생할 시의 상황이 원인이 되고 기본법은 독일의 기본법은 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지. 따지면은 인과입니다.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독일인들 가운데에서 이에 환호하며 우쭐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난 시절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자들을 히틀러나 괴벨스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거겠지. 지도자로 추정했는지
히틀러와 나치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충분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환호하며 우쭐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전쟁 직후에 어떤 일을 자신들이 했는지 반성했기 때문에. 이게 외놈들하고 다른 거지.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독일 사람들은 생각했어. 그래서 기본법은 인간을 경멸하고 탄압했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만의 인간을 학살했던 그 시절을 반성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기본법은 자신의 잘못을 되씹어보는 일기에 가까운 겁니다. 독일의 헌법은 시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되씹어보는 일기에 가까웠습니다. 기본법은 반성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기본법 이야기하고 있죠? 기본법. 기본법은 무엇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인간에겐 똑같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 완전 신나지 않아? 야호가 아니라 우린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돼.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에 했었던 일 중에 가장 추악한 일이 뭐였었더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거지. 인간은 소중했었는데 인간의 기본권은 절대 건들면 안 되겠어. 이거를 제일 처음에 박아두고 시작하자 이거죠. 밑으로 내려오죠. 헌법의 지속성과 불변성. 헌법은 이어져야 하고 변하면 안 됩니다. 헌법의 조항과 연인들의 맹세를 비교하여 헌법의 지속성과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헌법 조항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주죠. 연인들의 맹세와는 달리. 그러면 위 사이에다가 대조라고 써 놓으면 되겠죠. 밑으로 또 내려옵시다. 헌법을 연애 편지에 비유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시험 포인트지. 헌법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연애 편지에 비유한 거야. 헌법이 왜 필요한가? 연애 편지에 비유했다. 헌법은 국가가 무엇을 바라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오빠에게 원하는 건 이런 거고요. 저는 이것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것들. 일반적인 헌법과 독일 기본법의 문장. 일반적인 헌법은 시처럼 아름답고 함축적인 문장이 있지만 독일 기본법은 꾸미는 말 없이 잘못을 반성하는 일기에 가깝다라는 것들. 차이점. 대조는 언제나 시험 문제다. 독일 기본법의 제정 배경에다가 별표 반 개 정도. 당시 여유가 없고 힘들었어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 자신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수백만 명의 인간을 학살한 점을 반성했습니다. 반성 위에 만들어진 게 독일의 헌법.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인간은 성, 혈통, 인종, 언어, 출생지, 신앙, 그리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체크. 그러면 이 정도로 줄였을 수 있지 않나? 성, 혈통, 인종, 언어, 출생, 신앙, 종교, 정치적 신념 때문에. 다른 말로 더 쉽게 바꾸면 어떠한 이유라도 인간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기본법 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리고 기본법은 모든 재판부에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할 임무를 맡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것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 재판부는 이러한 걸 감시할 의무가 있음. 차별하는지 아닌지. 그 중에서 가장 큰 임무를 맡은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얘네는 조금 특별한 애들인가 봅니다. 헌법재판소. 그 외에 기본법은 독일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독재자가 국가의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여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독재자가 국가의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여러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규정을 제정했다. 너 함부로 혼자서 할 수 있게 하지 않겠어? 이런 거지.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반성을 하기는 했지만 규정을 만들어야겠다. 규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지는 못했었다는 거지. 온 나라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많은 도시가 잿더미로 바뀌었고 전 국민이 굶주림과 궁핍으로 고통받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미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는 서리법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먹고 살 일이 갑갑한데 어떻게 헌법을 만들 생각을 하며 헌법에 저러한 생각을 어떻게 넣을까라는 건 생각하기 힘들었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새롭게 조직하느냐 보다 현실적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조직하느냐 보다 부등호 현실적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큰 관심이 있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했다. 그래서 독재자가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여러 규정을 제정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전승국의 입장은 달랐다. 저거 나라 자체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도 못 사는 땅으로 만들 거야가 아니라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고 국가는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러면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놔야지. 얘네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전승국에서는 너네들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느낀 거지. 그들은 독일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가의 기틀을 짜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전승국이 생각하는 국가의 기틀은 뭐예요? 다시는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국가.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헌법을 독일인 스스로 만들게 했다.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시한다.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해서 기본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이 서독의 정치가들에게 맡긴 일종의 숙제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나마 다행 아닌가? 다른 나라에서 헌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만들라고 해준 거였으니까. 숙제를 해본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다른 것을 보고 참조하기는 쉬운 법이다. 독일의 기본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를 참조했을까? 혹은 참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지. 독일의 기본법은 1차적으로 전승국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전승국의 요구로 의해 만들어진 거다. 전승국의 요구는 뭐예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것.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 이거지. 과거 독일에는 기본법이 참조할 만한 민주적 헌법이 2개 있었다. 어머, 여기 위에 보세요.
다른 것을 참조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참조할 만한 민주적 헌법이 두 개가 있었대. 그러면 무엇을 참조했는가 찾아오면 되겠지. 첫 번째,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849년 독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 헌법이었다. 독일의 기본법이 참조한 민주적 헌법 두 가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국 헌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랑 제국 헌법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겠네. 그 밖에 나치에 의해 탄압을 받았던 수많은 정치가 중에는 전쟁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짤 것인지 숙고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우와, 대부분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당장의 문제가 급급했었던 그 시절에도 독일을 어떻게 기본을 만들까라고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었대. 사회의 어딘가에는 이런 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히틀러와 나치 제국의 탄압에서 살아남은 그들은 전쟁이 끝나자 새로운 헌법을 구상하며 헌법 제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헌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 누구? 나치에 의해 탄압받았던 정치가 중 이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짤까 고민해 온 사람들이 헌법 제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9월 1일 본에서 만났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는 큰 회의장이 없어서 그들이 모인 곳은 콰니히 박물관의 포유류 전시실이었었다. 회의실 같은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박물관 전시실에서 헌법을 만들었대. 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헌법을 이렇게 괴상한 장소, 어디? 박물관 포유류 전시실에서 만든 나라는 독일 말고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분위기는 숙연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이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본권 행정 정부에 관한 규범,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서 한 나라의 아예 기틀을 만드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좋은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었다. 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동서 두 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쪽에서 헌법을 만들고 다른 쪽에다가 니들도 무조건 이거 따라와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독일의 동쪽 부분을 제외하고 서쪽 부분, 즉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이렇게 서독에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 독일 통일의 기틀이 되었다라는 것. 동독을 점령하고 있었던 소련인들은 다른 체제의 헌법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죠. 독일이라는 나라를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 놓고 동독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애들이 관리를 했고 동독 이쪽에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라는 것 자체가 둘이서 이념 체제가 다르니 서독에서 헌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동독에서 따라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동물 박제들이 늘어서 있는 본의 한 박물관에 모인 서독 정치인들은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만듦으로써 나라의 분단을 고착화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했다. 여기에서 헌법 따로 만들면 헌법이라는 건 나라의 완전 기초, 기틀인데 독일에서 과연 따라올까? 헌법을 핑계로 됐어. 우리는 따로 헌법 만들 거야. 너네 헌법 따라가지 못해. 우리는 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 그냥 헤어진 채로 계속 살자. 분단을 고착화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했었다.
밑으로 내려가죠. 독일 기본법의 제정 과정, 요거 과정 자체를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2차 세계대전 패배로 자발적으로 기본법 제정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승국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요구를 서독의 정치가들이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았어요. 동독하고 같이 통일된 헌법을 못 만드는데 어떡하지? 독일 기본법의 제3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다시는 독재자가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를 보고 배우기는 좋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제국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독일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다음, 분단된 한쪽 지역만을 상대로 사랑 고백을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야 나는 너의 상반신만 사랑해. 너의 왼쪽만 사랑해. 오른쪽 얼굴 치워. 이럴 수는 없잖아. 그 때문에 정치인들은 신중하게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대표들을 국민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일단 의회 대표자 회의라고 불렀고, 헌법도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민 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의회 대표자 회의라고 불렀고,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통일을 했을 때 그제야 헌법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겠지. 여느 헌법처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았고, 국민투표하지 않았어요. 서독 주의회의 가결만 받았습니다. 의회의 가결만 받았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독일로서는 정말 여러모로 자랑스러운 헌법을 만들고 싶었지만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반쪽짜리 기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을 헌법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국민들 모두의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독을 정식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독은 정식 국가가 아니야. 왜? 분단된 상태였으니까. 서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국가였고, 기본법 역시 통일되는 그날까지 잠정적으로 제정된 헌법일 뿐이었습니다. 서독은 임시국가, 기본법은 잠정적인 헌법. 서독은 임시적인 국가, 기본법은 잠정적인 헌법.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얘기 못하지. 그래서 기본법 전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 것은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잠정적인 겁니다. 기본법은 제정 작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동독 주민들은 관여한 게 1도 없는데 너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언젠간 너희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언젠간 우리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기본법의 임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 꿈은 뭐였을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석 이론이라는 꿈이었었다. 자석 이론. 자석 이론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 누구? 서독이 동독을 끌어들임, 끌어당김. 일종의 흡수 통일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면 누가?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면 서독이, 동독 역시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서독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다. 우리 잘 살자. 그러면 쟤들이 알아서 우리랑 합칠까라고 이야기할 거다. 여기에서의 자석의 핵은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기본법 안으로 독일을 된다. 기본법 안으로 동독을 끌어오자 이건 거야. 기본법은 국가 행정을 규정하는 법률보다 많은 것을 제공해야 했고 가훈이나 학칙보다 훨씬 정교해야 했다. 이러한 꿈은 결국 실현되었다. 이러한 꿈, 어떤 꿈? 자석 이론이라는 꿈은 결국 실현되었다. 독일 통일될 때 동독이 흡수 통일됐구나.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은 필요했지만 서독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었는지 깨닫기에 20-30년이 걸렸다. 기본법이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기본법이 제정된 지 40년 통일이 되었다. 기본법을 만든 선조들의 꿈이 이 기본법을 만든 선조들 누구였었더라? 히틀러 통치 하에서 억압받았었던 정치인들이지. 헌법 만든 사람들. 그 꿈이 실현된 거다. 다시 말하면 동독이 자석에 이끌리듯 서독의 기본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다. 일단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 근데 너네한테도 적용되는 법인 거거든. 지금 당장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우리랑 합치고 싶진 않지. 괜찮아. 우리가 잘 살고 있을 테니까 니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사실 40년 넘게 걸렸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동독이 서독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이젠 기본법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불러줘도 될 것 같은데. 한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만큼 보여주는 예가 어디에 있을까? 한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엄청난 힘은 뭐예요? 분단되어 있는 국가를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인 거지. 50년 전 기본법이 과도기적 의미로 제정되었다라고 쓰여진 전문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자랑스러운 문구가 대신하고 있다. 기본법의 전문이 아래의 걸로 어떻게 대체가 되었다.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독일인이 대상이죠.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 원칙이죠.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다. 그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과. 이로써 기본법은 독일 민족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 이 법의 적용 대상. 이 적용 대상은 독일 민족 전체니까 어떻게 확대가 된 거지. 서독에서 서독 앤드 동독으로. 독일의 기본법은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나라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따로 살던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은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성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기본법은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성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문제점. 글쓴이가 생각하는 현실태. 글쓴이가 생각하는 현재 문제점. 기본 원칙이 사라지고 있어. 지난 몇 년 사이에 개정된 기본법으로 문제는 이거야. 국민의 기본권이 2차례 제한이 되었다. 기본권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나라에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이건 엄청 큰 문제지. 한 번은 난민의 망명권에 대한 제한이었고
다른 한 번은 사유주택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이용된 곳은 도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었다. 나 잘 살고 싶어요.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어디에서? 독일, 너네 나라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막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 도청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그 전까지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주택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된 것이다. 원칙이 서서히 성격을 잃어가고 있어요. 난민망명 제한, 주택에 관한 기본권 제한. 문 닫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내 공간이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보지도 듣지도 못해. 근데 그것을 제한한다라는 거지.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것. 이렇게 변경된 기본권은 더 이상 문자 메시지처럼 짧지 않다. 이렇게 변경된 기본권은 그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주택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면 어떻게 한 번이라도 무단횡단 한 사람은 도청할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난민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게 하는 거야. 옛날에 히틀러 했던지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기본권 제한을 한번 아주 사소하게 조금만한 거라도 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개정된 망명권에 대한 규정은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40배나 길어졌다. 짧은 규정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라고 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있다. 기본권이 줄어들고 있는 거다. 규정이 길다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외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너네들 기본권 제한해 나갈 수 있어. 이거야. 너 왜 눈 뜨고 숨 쉬어?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헌법은 계속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헌법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이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것을 볼 수만은 없다. 기본권과 좋은 헌법이란 건강과 같다. 기본권, 좋은 헌법,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야. 한번 읽고 나면 되찾기 힘들고 읽고 난 후에야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반쪽짜리 기본권이 만들어진 이유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진 분단 때문에 자석 이론이라는 건 서독이 엄청 잘 살게 되면 동독은 자연스럽게 서독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될 것이다. 서독이 잘 살면 1, 동독이 끌려올 것이다. 2. 잘 살게 만드는 기본은 어디에 있어요? 말 그대로 독일 기본법에 있습니다. 독일 서독이 만든 기본법을 바탕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동독이 알아서 끌어올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1, 2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기본권의 제한은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성격을 잃기 시작하는 거다. 독일 헌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기본권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아. 포괄적이고 강력하니까. 현재의 기본권은 길어.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 많다라는 거야. 당연히 짧은 게 좋은 거야. 헌법이 길면 바람직하지 않아. 자꾸 예외가 생길 거니까. 괜찮나요? 내용 사실 쉬운 내용 아니에요. 자꾸 읽어보셔야 하고 얘네들은 꼭 읽어보실 만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밑에 독일 기본법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중심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독일 기본법을 만든 사람들의 자석 이론과 관련돼서 얘네들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거 2번은 별표. 현재의 기본권의 과정이 길어지는 건 부정적이다. 왜? 짧은 게 포괄적이고 훨씬 강력한데, 기본권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기본권이 제한되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길어진다, 기본권이 제한되고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글쓴이는 부정적이다. 다음, 우리나라 헌법 총강의 일부입니다. 이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얘네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네, 나라에 붙이는 연애편지 소단원 출첵 포인트 핵심 내용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내용 꼼꼼히 읽어보실 시간 한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